먼저 했던 거 이런 거 생성자를 사용해서 번호가 자동으로 부여되게끔 그런 것까지 했었죠. 그냥 글 개체 여러 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쓰기 버튼을 여러 개 누르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시면 됩니다. 얘는 자동으로 U를 할 때마다 번호가 증가하게끔 해놨잖아요. 생성자를 이용해서 얘네들이요. 또 여기서 그러니까 이 new write, new article 하는 거는 article write 정도가 될 거예요. 글쓰기. 그러니까 뭐 이 개념을 좀 잘 알아야 그 다음 걸 할 수가 있는데, 제목 쓰고 본문 쓰고 여기 글쓰기 버튼 누르잖아요. 이 버튼을 누를 때마다 제목과 본문과 뭐 날짜, 시간 또는 뭐 조회수는 각각 그 속성들을 조합해서 이런 객체로 만들고 저장을 하는 거죠. 하나의 글 객체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지금 아이디랑 외지데이터밖에 없지만 타이틀 바디 이런 거 지금 하지 않았어요. 바로 이 다음 지금 할 내용은 이런 거예요. 글쓰기 버튼을 누를 때마다 이런 행위를 한 번씩 한다는 건데, 어제 했던 마지막 거, 공간은 과연 충분한가? 만약에 사용자가 10만 명인 게시판이에요. 내가 여기다가 10만이라고 써놓으면은 글을 10만 개 쓸 수 있는 상황이 된 건데, 이 공간은 충분한가? 회원이 2명밖에 없는데 각각 5만 개씩 썼대요. 그래도 꽉 차지는 거잖아요. 개발자 차원에서 이건 정해놓을 수가 없는 거죠, 미리. 글쓰기 버튼을 누를 때마다 이런 객체화를 해가지고 이 자리에 꽂아 넣어야 되는데, 뭐 얘가 10만 개다 이러면 충분하겠다를 못하는 거죠. 최대치를 설정을 해놓으면은 그 최대치의 범위를 벗어났을 때는 오류가 날 거니까. 자, 거리 인덱스 뭐 어쩌고 이런 거. 제가 만약에 이렇게 하면 충분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게시판이 운영되면서 2개밖에 글을 쓰지 않았대요, 누군가가. 그러면은 나머지 거는 낭비네요. 이거는 자원 낭비입니다. 만약에 여기 2개만 들어간대요. 그럼 나머지 공간들이 있잖아요. 물론 가비지 컬렉트가 알아서 좀 정리를 해주겠지만 그래도 넘칠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넣는 대로 들어간다 라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포문을 통해서 이거 말고 포문을 통해서 봅시다. 글은 4개. 하면 동일하게 나오죠. 왜냐면 i 값은 0, 1, 2, 3, 1번인데 얘네들의 자릿수가 0, 1, 2, 3이니까요. 내가 여기다가 뭐 글을 하나 더 썼다면 1부터 5까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1번 글부터 5번 글까지 있으니까. 근데 1, 2, 3, 5만 나와요. 그러면 여기를 바꿔줘서야 되는 거고, 1, 2, 3, 4까지 나오죠. 5는 존재하지만 나오지 않아요, 얘 때문에. 얘를 5로 붙여서 해야 똑바로 나오는 거고, 그거보다 더 쉬운 거는 articles.length 렌스라는 함수를 써서 실행을 했더니 이 articles.length가 구해오는 건 이 10만이란 말이에요. 이게 왜 10만이지 하면은 그냥 중간에 까보면 돼요. 이렇게 10만이 맞아요. 얘네 추적 처리했고 이 녀석만 출력했는데 10만 나왔잖아요.
그냥 이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렌즈는. 그러면 여기서는 왜 오류가 나는가? 얘가 오류를 보여주는 이유는 널 포인트 인셉션이라고 그러잖아요. 5까지는 잘 나와요. 근데 이거 10으로만 해도 지금 렌즈는 10이죠. 이 크기를 말하는 거니까 10이에요. 쭉 진행을 해서 1부터 5까지는 나왔는데 지금 이 배열 공간은 총 반만 차 있는 거죠. 5개로. 나머지 반을 이 녀석이 못 꺼내오는 거예요. 왜냐면 아티클스의 5번의 아이디는 없으니까요. 이런 건 없는 값이니까. 들어간 적이 없잖아요. 아티클스 4까지만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머지 빈 공간에 대해서 이 녀석은 그냥 에러를 보여줘요. 인셉션을 보여줘요. 인셉션. 그래서 지금 해야 되는 거는 내가 몇 개를 갖고 있지? 를 해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글 개수만큼 반복을 해야 돼요. 용량 초과여도 뭐라 할 거고 덜 돌려도 뭐라 할 거고 뭐라 하진 않겠지만 덜 돌리면 그냥 안 나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이런 변수를 활용할 겁니다. 아티클스의 사이즈. 그래서 글이 하나 써질 때마다 얘를 하나씩 증가시켜 놓을 거예요. 그러면 몇 개까지 썼더라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냥 글을 하나 쓸 때마다 얘를 무조건 증가시켜 주는 걸로 약속을 하고, 뭐 어레이 인덱스 이런 거 안 나오잖아요. 그냥 끝났잖아요. 실제로 내가 몇 개까지 썼더라는 이걸로 이제 파악을 하면 되는 거니까 사이즈만큼 반복하면 되는 거죠. 그죠? 사이즈만큼 반복하면 지금 여기까지 썼던 거는 배열이죠. 배열은 객체의 일종이고 객체는 폴더라고 했었어요. 즉 목적은 이런 거예요. 관련된 데이터를 먹는다. 기억나시죠? 그냥 마구잡이로 다 먹는 게 아니라 그 왜 목적지가 같은 놈들만 컨테이너에다가 담았고 같은 계절에 찍은 애들만 폴더에다가 담았듯이 얘도 관련된 놈들만 데이터에 담는 거예요. 지금 이 뉴 아티클 되는 놈들은 다 전부 다 게시글이라는 속성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안쪽 내용은 이렇게 써져 있을 거고요. 지금 이 객체들이 총 5개 만들어져 있는 거고, 얘를 만드는 객체는 이 클래스가 맞는데 이거는 좀 다른 얘기잖아요. 배열이잖아요. 얘도 객체고 얘도 객체인데 모양이 좀 다르잖아요. 지금 만든 모양이. 그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배열 객체는 좀 투박하는 거예요. 왜냐면 최대값 정해줘야 되고 최대값은 articles.length 하면은 그냥 대충 정해올 수 있는데 몇 개까지 들어있는지, 그러니까 이 배열 안에 몇 개가 차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다른 무언가로 바꿀 건데 이건 따라하지 마세요. 있어요, 코드. 3개? 3개만 합시다. 3개? 4개? 4개? 3개? 1, 3번 글. 자, 저는 얘를 잘라내게 해가지고 쌤 1 이렇게 할 거예요. 모양을 잘 보셔야 돼요. 이거 뭐예요? 이거 그냥 함수 만드는 거죠. 근데 만든 위치가 메인 클래스 안쪽이네요. 그쵸? 만약에 세팅 with test 1 이거 부르고 싶어요. 이거 실행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메인 메서드 안쪽에서 아티클에 테스트 1 해야 되죠. 이렇게요. 왜? 이거 스태틱 메서드니까. 얘도 비슷하게 만든 거잖아요. 지금 스태틱 보이드 이그잼 1 해가지고 얘랑 비슷하잖아요. 지금 모양이. 근데 얘는 그냥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그잼 1. 왜냐면 이거는 다른 클래스에 있는 스태틱 보이드를 쓰려고 하는 거고, 얘는 메인 클래스, 그러니까 내 거 쓰겠다는데 앞에 뭐가 붙을 이유가 없잖아요. 메인점 이런 거 안 해도 된다고요. 그래서 그냥 이러고 실행하면은 이 아래에 있는 이 함수가 실행됩니다. 여기 그냥 보이드 어쩌고 저쩌고 있으면 이거 어떻게 써요? 뉴 아티클 다음에 있는 뉴 아티클 점 어쩌고 저쩌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객체화를 해서 써야 되는 거죠. 스태틱이 아니니까. 이거는 그냥 어차피 내 거라서 그냥 쓰면 돼요. 이렇게 이그잼1 이름만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얘가 버전 1. 얘를 복사해서 지금 메인 클래스 안에 메서드가 총 3개가 된 거예요. 이렇게요. 모양 잘 보세요. 이거 얘를 버전 2 라고 할 거고 2번 실행하면 버전 2에 있는 것만 실행되는 거죠. 방식을 바꿀 겁니다. 얘는 지금 크기가 정해져 있는 배열이잖아요. 얘보다 좀 더 쓰기 자유로운, 쓰기 편한 어레이 리스트라는 걸 쓸 겁니다. 얘는 좀 더 유연한 무언가예요. 그래서 이 한 줄의 행위를 똑같이 할 겁니다. 이 한 줄의 행위를 그대로 할 건데 모양이 좀 바뀔 거예요. 어레이 리스트 타입이라고 할 거고 박스에 하나 붙여줄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레이 리스트 이렇게 할 거야. 간단하게. 아니다, 얘도 필요 없겠다 지금. 자, 이 한 줄 해석 한번 해봅시다. 이거 기본 타입이 아니에요. 당연히 아니죠. 인트 어쩌고 이런 거 아니니까. 그러면 얘 쓰려면 뭐 필요하다는 거예요? 클래스 필요하다는 거죠. 어레이 리스트 클래스. 그럼 여기다가 클래스 어레이 리스트 이렇게 만들면 문제 없는 거잖아요. 이거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하나 있어야 타입 만들고 객체 만들고잖아요. 그냥. 근데 얘는 이렇게 만들어서 쓰는 게 아니라 만들어져 있어요. 컨트롤 클릭해 보시면은 이 녀석의 원문으로 갈 수 있습니다. 클래스 어레이 리스트가 있어요. 익스텐장으로 봐서는 이 녀석의 상속을 받았겠네요. 이런 거. 그래서 얘의 원래 위치는 어디 있냐면 JRE 시스템 라이브러리에 베이스에 여기 있나? 여기 있다. 어레이 리스트 클래스가 있죠. 실제로. 그렇죠? JRE 시스템 라이브러리는 우리가 그 JDK 설정할 때 이미 들어있던 놈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도구들이에요. 도구들. 좀 더 편하게 쓰게 해주는 도구들이 여기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미 이런 클래스 arraylist.class 이 파일은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애초에 사는 동네가 좀 달라요. 애초에 뭐 패키지 이동이 이런 수준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소스 안쪽에 있는 디폴트 패키지 안에 있는 메인에서 이걸 지금 갖다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더 상위로 벗어나서 이 JRE 스텝 라이브러리 안쪽에 있는 애들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임포트를 하나 해야 됩니다. 그냥은 못 쓰고 여기 보시면 임포트 어레이 리스트 있죠. 얘가 하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맨 위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얘도 그걸 알아요. 이런 거가 이 JRE에 있다는 게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얘도. 근데 이거 매번 이렇게 마우스 올려서 클릭해서 클릭해서 이런 식으로 임포트 하는 거 말고 얘도 단축키가 있어요.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O 하면은 그냥 알아서 들어옵니다. 이렇게 여기서 안 쓴다, 안 쓰면 이거 그냥 안 쓰는 임포트가 되는 거잖아요. 정리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O 하시면 없어져요. 이렇게. 근데 지금은 어레이 리스트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 얘도 마찬가지로 배열처럼 비슷하게 생겼는데 얘는 뭐 몇 개 이런 거 안 써놨잖아요. 애초에 얘는 그냥 넣으면 넣는 대로 들어가는, 좀 최대값이 정해지지 않은, 그래서 개발자의 고민거리가 줄어든 거죠. 임포트를 해서 써야 되는 단점이 있지만 좀 더 유연하게 쓸 수 있습니다. 얘는. 그래서 사용법을 좀 간단하게 밑에 것처럼 밑에랑 똑같은 행위를 할 거예요. 이런 행위를 동일하게 여기서 할 겁니다. 어레이 리스트를 사용해서. 자, 배열 만들었으니까 이제 집어넣으면 되는 건데, 집어넣는 거는 얘는 이제 첫 번째 공간에다가 넣고, 두 번째 공간에다가 넣고, 세 번째 공간에다가 넣고 이런 식이었잖아요. 근데 얘는 그렇지가 않고 articles.add 하면 돼요. 그냥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안쪽에서 그냥 new article 해버리면 이 객체가 바로 이 어레이 리스트 객체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한 줄이랑 이 한 줄이랑 차이는 없어요. 여기서 그냥 넣는 과정을 얘는 함수를 함수를 통해서 처리한 거예요. articles 점 했는데 add 나왔다는 거는 이미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런 거. 그죠? 이미 있는 기능을 쓰고 있는 거예요. add 이런 거. add도 지금 굉장히 모양이 다양한데 오버로딩이겠죠. 그러면 지금 뭐 이런 애들 다르니까요. 그죠? 똑같은 이름의 메소드인데 지금 얘는 불린이고 얘는 보이드잖아요. 자, 그러면 뭐가 있을까? 여기서 볼 건 없고, 사실 원문 이거 보면 좀 어려울 거예요. 그거 말고 차라리 구글링해서 보시고요. 얘도 똑같이 글 3개를 써봅시다. 이렇게. 이 아래 거랑 마찬가지로 얘도 글 3개, 얘도 글 3개. 얘는 배열이랑 생긴 게 비슷해가지고 이거 인덱스 처리예요. 얘 0번이고 얘 1번이고 얘 2번이고요. 사이즈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여기서 사이즈를 했던 이유는 내가 몇 개까지 넣었더라를 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근데 얘는 자동으로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아래 거 1번 버전에서 아티클스의 사이즈만큼 반복해야 됐던 거는 남으면 뭐라 하니까 얘가. 그래서 몇 개까지 넣었더라를 기억을 해놓은 다음에 그만큼만 반복해주면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데, 얘는 이렇게 써버리면 돼요. 얘가 알아서 사이즈를 구해옵니다. 알아서 아티클스의 사이즈만큼 반복을 할 거예요. 순회를 할 거예요. 그럼 얘도 이 안에 들어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티클스는 지금 이 객체랑 연결되어 있는 변수고, 이렇게 넘겨받은 리모컨
아이콘을 가지고서 누르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마우스 살짝 올려보면은 이거 대략적인 설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Returns the number of the elements in this list. 그러니까 이 리스트의 요소라고 읽어요. 엘리먼츠는 요소의 개수를 리턴한다죠. 그럼 이 자리에 뭔가 남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 자리에 설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그래서 위에서 사이즈란 말이 나왔을 거예요, 사실. 이 메뉴 쪽에서 좀 보기 어려울 겁니다. 여기 있네. 근데 좀 자세히 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런 것도 가끔 그냥 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자주 쓰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배운 거 써먹어서 읽으시면 돼요. 그냥 이거 그냥 뭐야 메소드 만든 거잖아요. 그냥 또 이런 것도 그냥 메소드 만든 거고 리턴 타입 인트고 그럼 이 사이즈라는 변수도 인트겠죠. 왜냐면 인트의 리턴 타입이니까 인트 밸류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요. 얘가 보이드가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이 녀석한테 아이디 있을 거고 이 녀석한테 아이디 있을 거고 이 녀석한테 아이디 있겠죠. 이 아래에서 했던 것처럼 아이디를 출력을 할 건데 얘는 이렇게 단순하게 출력할 수가 없어요. 여기 0, 1, 2 이렇게가 아니라 이걸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글씨 get이 있어요. get은 말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얘는 그냥 아티클스에 i 쓰면 됐단 말이에요. 밑에 거 아티클스에 i 번째 하면은 지금 뭐 3개니까 여기 이렇게 들어있겠죠. 그냥 0번째의 id 하면은 여기 있는 거, 1번째의 id 하면은 여기 있는 거, 2번째의 id 하면은 여기 있는 거 그냥 출력을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위에 거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그냥은 못하고 한번 뽑아서 써야 돼요. 지금 0, 1, 2 3번 add 했으니까 0, 1, 2에 이렇게 들어있겠죠. 그렇죠? 지금 여기 써져 있는 id 동일하게 보고 싶은 거예요. 얘는 이 한 줄은 이 i 값이 지금 0부터 3까지 다시 2까지잖아요. 사이즈가 3이니까요. 0, 1, 2까지. 그죠? get 0이면 이 녀석을 리턴합니다. 그래서 이 아티클 변수에 들어가요. 1이면 이 객체 통째로가 이 아티클 변수에 들어가요. 이 자리에 리턴 돼서 이런 과정이에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 변수의 정체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이 아티클이라는 변수의 정체가 계속 바뀝니다. 근데 여기서 왜 뭐라 하냐면은 얘는 자유도가 좀 높아가지고 왜 아래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만들면 u 3 그러면 이 배열 객체 안에는 정수만 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얘는 아티클만 넣을 수 있는 거고. 근데 이 녀석은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그냥 어레이 리스트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티클이라는 변수 타입에 뭐가 담겨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아티클이라는 이 소문자 아티클이라는 변수의 타입이 이 녀석이라는 거는 이 자리에는 똑같은 모양의 무언가가 남아 있어야 이 행위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오브젝트는 여기서 말하는 오브젝트는 모든 클래스의 최상위 클래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일 위에 있는 꼭대기에 있는 애예요. 그러니까 좀 포괄적인 객체를 가리킬 때 오브젝트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이 자리에 뭐가 될지 몰라서 얘는 이 행위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런 것도 가능하니까. 실제로 이런 거 가능합니다. 그래서 뭔지 알려줘야 돼요. 이 안에 들어있는 게. 강제 캐스팅을 한번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티클 아이디를 출력을 하면 동일하게 1, 2, 3이 나와요. 지금 2번이에요. 동일하게 1, 2, 3이라고 나오는 이유는 순차적으로 이 아티클의 정체를 바꿔가면서 첫 번째 실행할 때 아티클의 아이디 하면은 얘가 나올 거고, 두 번째 실행할 때 아티클의 아이디 하면은 얘가 나올 거고, 세 번째 실행할 때 아티클의 아이디 하면은 얘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원래 쓰던 거랑 값을 넣는 방식이랑 값을 가져오는, 그러니까 값을 빼는 방식이 좀 달라요. 얘는 그냥 012 지정해서 이렇게 넣어줬고, 그냥 마찬가지로 012 해서 빼줬다면, 얘는 012 지정해서 넣을 필요 없어요. 그냥 똑같이 add만 하면 돼요. add 하면 0부터 차곡차곡 순서대로 넣습니다. 가져오는 거는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몰라서 형변환을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써먹을 수 있다. 강제 캐스팅이 좀 필요하다 정도라서 이거 좀 쓰기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발전된 형태로 씁니다. 한번 자, 여기 어레이리스트 중간에 이런 거 가능해요. 뭘 안 해요. 정수 이런 거 넣어도 상관없어요. 대신에 여기서 문제가 생기겠죠. 정수를 아티클로 변화? 이거 안 되잖아요. 그죠? 뭐라 하죠? 1은 나왔는데 2제부터 뭐라 하죠? 클래스 캐스트 이세션. 그러니까 2를 어떻게 아티클로 바꾸냐? 캐스팅 좀 이상한 것 같다 라고 뭐라 하는 거예요. 중간에 이런 값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어레이 리스트는 지금 여기는 객체 들어있고 여기는 이 정수 들어있고 여기는 객체 들어있고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뭐라 할 수밖에 없어요. 얘는 아티클 타입이어야 아티클.id를 보여줄 건데 그렇지 않으니까 얘는 좀 다양한 이런 값들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뭐라 안 해요. 일단 여기선 뭐라 안 해요. 실행하면 그때는 문제가 되겠지만, 어레이 리스트는 얘네들이랑 좀 다른 거죠. 얘네는 진짜 딱 넣을 수 있는 애들만 넣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좀 타입이 다양하게 바뀔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다가 제한을 걸어둘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얘를 추가하니까 갑자기 add를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이 꺽쇠 안쪽에 있는 이 녀석을 제네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제한이에요. 제한. 이 녀석의 타입 제한을 걸어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더 이상 add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이나 또는 true 같은 애들. 아규먼트로 불린을 넣을 수가 없다 라고 하죠. 그렇죠? 이제 아티클만 넣기로 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통일을 해주면 뭐라 하지 않는 거고요. 그러면 문제없이 잘 돌아갑니다. 제네릭이 없었던 이런 아래 거 같은 경우에는 2번 이런 거 행위 가능했단 말이에요. 2번? 2를 넣는 행위. 근데 제네릭이 추가되고 나면은 저런 건 이제 허용이 안 됩니다. 이렇게 add 자체에서 막아버려요. 아티클만 넣기로 했는데 너 왜 정수 2라는 거 넣냐?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 어레이 리스트의 제한사항 정도로 보시면 돼요, 얘는. 그래서 얘도 알고 있어요. 이 안에 들어있는 거는 어차피 아티클 타입이겠구나를 알고 있어서 이런 형변환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강제 캐스팅은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몰라서 하셨던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는 통일이 됐으니 get 할 때 강제 캐스팅을 할 이유가 없어진 거고, 얘를 좀 더 발전시켜서 우선 4번 그래, 이것도 보여드릴
마찬가지예요. 인티저 쓰면은 뉴 아티클 이런 거 못 넣고요. 여기서는 정수만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가 지금 뭐라 안 하죠. 정수만 넣겠다 한 거예요. 그냥 지금 아티클을 넣고 있는 상황인 거고. 이게 좀 불편한 게 이게 정석대로 짜보자면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너무 길고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줘야 올바르게 쓸 수가 있어요. 일단 이거를 아래쪽에도 올려놓고 이렇게 해놓고 3번이랑 4번이랑 비교를 해보세요. 3, 4번은 똑같아질 건데 이 3번을 좀 줄인 버전이 4번이 될 거예요. 이 앞에 거 뗄 거고요. 이렇게 뒤에 거를 뺄 겁니다. 이렇게 쓸 거예요. 근데 그 모양 정도는 유지가 되도록 하죠. 아니다,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지금 당장 뭐라 하는 이유는 임포트를 안 해줬어요. 리스트 클래스는 우리한테 없잖아요.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O 하시면 생기죠. 저장하면은 뭐라 안 해요. 얘도 모양 정도는 유지를 해줄 수가 있게 이렇게 쓸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얘를 줄여 쓴 거예요. 이렇게 간소화시킨 겁니다. 실행하면 잘 나와요. 얘는 앞에서 한번 언급을 해줬기 때문에 캐스팅이 필요가 없어진 거고, 뒤에도 딱히 필요 없어요. 왜냐면 앞에서 해놨으니까. 근데 얘랑 타입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게 가능하대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상속 받았다는 거겠죠. 그렇죠? 어레이 리스트 잘 까보면 여기 리스트 있죠. 임플리먼트 리스트. 임플리먼트 했다는 건 뭐겠어요? 이 녀석은 인터페이스라는 거고, 그렇죠? 얘는 콜렉션의 상속을 더 받고 있고, 이런 식이에요.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임플리먼트는 인터페이스의 상속을 받을 때였잖아요. 다중 상속 가능했던 거. 추상 클래스와 인터페이스 할 때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형변환이 한번 일어나는 거고, 아무튼 그래서 이런 걸 몇 개를 쓰던 얘는 그냥 자동으로 번호를 부여를 할 거라고요. 실제로 실무 코드 보면은 이걸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이 한 줄로. 왜냐면 여러 개의 요소를 좀 편하게 다루기 위해서. 나머지 밑에 있는 거 몰라도 돼요. 대신에 요 위에 있는 건 외워 주셔야 됩니다. 사용법이에요. add, get, 값을 추가하는 거, 값을 가져오는 거, 당연히 삭제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사이즈 구해오는 거 뭐 이런 것도 그냥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 이 안쪽에 어레이 리스트 또는 리스트 안쪽에 들어있는 건데, 지금 이 util 안에 있는 어레이 리스트를 좀 뒤져보면은 되겠지만 그냥 구글 링크 편하게 하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 13일차 내용 보시면은 내부 작동 원리라는 게 있는데요. 이 부분 보시면 맨 위에 임포트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레이 리스트 타입을 쓰고 있어요. 밑에다 만든 거예요. 그냥 예시로 밑에다 그냥 만든 거고, 얘는 생성자 있는 거고, 여기 add 있는 거고, 똑같이 add 있고 remove 있고 뭐 사이즈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임포트를 안 했다는 거는 클래스가 따로 존재한다는 거고, 그 존재하는 클래스는 아래다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근데 당장 이 녀석이 없으면은 당연히 못 쓰는 타입이 될 거고요. 근데 이게 만들어져 있고 구현이 이미 되어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 이거를 직접 만들어서 쓸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기능 하나하나를 다 내 손으로 만들어서 써야 된다? 이러면은 자바를 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 번쯤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가를
그냥 봐주시고, 왜냐면 우리는 그냥 임포트해서 쓰면 되는 거니까. 지금 이 모양은 여기 있을 겁니다. 계열과 어레이 리스트 비슷한 똑같은 모양으로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건 한 번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레이 리스트 차이점 그런 거. 사이즈가 고정이고 사이즈가 가변적이다. 이런 걸 얘네끼리는 비교하면서 좀 보시면 돼요. 어레이가 배열이라는 뜻이에요. 어레이 리스트랑은 살짝 다릅니다.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애들은 참고 정도만 해주시고, 이 한 묶음은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얘를 이용해서 이제부터 계속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기본 사전 지식이 될 겁니다. 최종 버전만 좀 보시면 돼요. 얘는.